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원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재룡전기라는 기업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변압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이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광풍인 이 AI 산업으로 인해서 전력 인프라망 구축이 혈안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이 변압기 한 제품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변압기 원툴 회사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실 한정적이에요. 아무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변압기 제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까지 구리가 상승하는 이유는 결국엔 공급량 문제로 보이고 있죠. 여기에 대한 해당 내용들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에 오시면은 모든 정보들을 커버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재룡전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는 부분들인데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변압기 품목에 대한 매출이 100% 비율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리값이 폭등을 하면서 변압기 제품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변압기 구조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재룡전기가 이 변압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원재료를 사오게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코아라는 품목이 94% 비율을 차지하면서 상당히 차지하고 있죠. 이 코아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코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변압기의 원리 같은 경우는 이 들어오는 전압과 나가는 전압이 달라지게 만들어지면서 이 승합과 강압의 원리를 거치게 되죠. 1차적으로 코일이 여기 100번 감겨져 있다고 해본다면 2차 코일은 10번 정도 감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전압이 1000V라고 했을 때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비는 결국엔 10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0V의 전압이 흘러 들어왔을 때 나가는 전압은 100V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변압기 같은 경우 이 코일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일 같은 경우 구리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구리 가격이 상당히 급등 중에 있죠. 이 변압기 원재료가 코일이라서 이 코일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완제품인 변압기의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구리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결국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 산업 확장이죠. AI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필요로 하게 된 전력 인프라망 구축, 그리고 전력 인프라망 구축을 위한 전선의 수요 증가, 그리고 전선 수요 증가에 따른 구리 수요 증가, 그 이유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지금 상당히 상승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구리의 수요가 증가가 됐으면 그에 맞춰서 공급량도 늘리게 된다면 가격은 이렇게까지 뛰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이 표 같은 경우 전 세계 구리 생산량인데, 2023년도부터 시작된 AI 산업으로 인해서 구리 수요가 증가가 되었죠. 그런데 사실 2022년 대비 지금 공급량은 확연하게 지금 눈에 띄지 않게 늘지 않았고, 2024년 추정치도 마찬가지로 눈에 띄게 증가하지는 못하고 있죠. 표만 봤을 때는 이 점점 구리의 매장량이 고갈되면서 구리 생산량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 구리는 아직 우리 지구에, 그러니까 땅 속에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 구리 같은 경우 캐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구리 광석인데요. 이 구리 광석은 아주 적은 양의 구리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실 오래전엔 이 광석 대비 구리 양이 1.2% 비율을 좀 차지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0.72%까지 떨어졌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비율이 적어지면서 많은 광석이 필요로 해지고, 많은 광석을 캐내려면 결국엔 인력과 돈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이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제품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결국엔 제품의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AI 산업으로 인해서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도 화랑을 띠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당연히 눈에 띄는 건 이 전력 사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결국은 AI가 발전을 하려면 이 전력망이 확충적으로
좀 필수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라고 해본다면 결국에 AI 서비스 같은 경우 데이터 저장이 필수적이에요. 그렇다면 데이터 저장을 할 수 있는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가동을 해야 할 것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그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겠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가동을 하면 할수록 전력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정리해 보자면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결국엔 전력 소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가동을 해줘야 각종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저장하는 역할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야 AI 서비스가 지속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례로 지금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에는 구글 검색보다 3에서 30배나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할 정도죠.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것은 바로 전력망 확충일 텐데요.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원자력이든 화력이든 변압기는 꼭 필요한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못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전기 같은 경우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면서 일반 가정이나 회사까지 오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좀 거치면서 오게 되고 있죠. 사실 이 발전소에서 가정이나 회사까지 바로 오게 된다라면 이 유통 과정이 적어지니까 뭐 전기 가격이 좀 싸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못하는 이유가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이 전기 같은 경우 전압이 상당히 낮아요. 상당히 낮다 보니까 똑같은 전력을 보내려면은 전선이 굵어지게 되고 많은 전력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면 이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는 약 11kV인데요. 이 11kV로 만들어진 전압을 변전소에서 이 765kV까지 승합을 시킨 다음에 먼 거리로 보내면서 345kV나 154kV까지 강압을 시켜요. 그리고 변전소에서 다시금 22.9kV까지 낮춰줘야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이 전봇대로 전기를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전기는 220V. 여기서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주상 변압기로 220V로 만들어주면서 각 가정에 전기를 보내고 있는 거죠.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에는 이 전력 인프라만 구축에는 다양한 종류의 변압기 그리고 상당히 많은 변압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이 변압기 비중이 100%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 전력 인프라만 구축에 필요한 이 변압기를 판매하는 매출이 상당 부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상당 부분 지금 매출적으로 늘어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 그렇다 보니까 주가에도 영향이 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 좀 3%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일 이평선 부근인데요. 사실 이 부근을 좀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 간의 지금 이격도가 상당하다 보니까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재룡전기 같은 경우 상승 시마다 지금 신고가 부근에 해당이 되고 있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 이 부분 염두에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5월 13일 날 신고가를 찍고 지금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뭐 조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다시금 상승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수급까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면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 한 달 사이에 39만 주 정도 매수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개인은 36만 주 매도, 기관은 거의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네요. 지금 2만 1000주 정도 매도인데 거의 있으나마나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하다 보니까 만약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매도세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정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오늘 같은 경우 2시 15분 기점으로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4만 7천 주 정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장이 끝나봐야 정확한 값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 지금 매도세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개인도 이 매도세가 매수세로 돌아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이 주가 흐름에 있어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이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그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